예, 제가 그 표현에도 썼습니다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세기의談판이라고 불렸던 이 만남에서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이 선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육중한 체구와 그 막말로 밀어붙이면서 김정은을 굴복시킬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김정은의 그 버티기와 맷집에 트럼프도 나가 떨어진 게 아닌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근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다른 상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 우선 합의문의 내용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비핵화의 원칙적 그 문구조차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단어 하나죠. 컴플리트라고 하는. 근데 그것은 이미 4.27 판문점 정상선언에서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뭐 비판적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 하나를 재확인하려고 그 난리법석을 채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야 기대가 너무 컸던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그 기대를 키운 게 누굽니까? 우리가 기대했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기대를 마음껏 키워놨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기대를 한껏 키워놓고 기대에 못 미친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본래 이 정도밖에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 보고 책임을 지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VID라는 원칙적인 그 문구 하나도 넣지 못한 합의문에 무슨 이게 잘 됐다고 할 것인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 김정은이 중국을 2번이나 방문하면서 시진핑하고 합의했던 이른바 단계적 동시 조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정은은 끝없이 비핵화라는 것은 비핵화를 종착점으로 했을 때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는 단계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완전히 정리되는 단계로 일치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트럼프를 믿었던 것과 트럼프가 자신 있게 했던 것은 비핵화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행위가 먼저 종료되기 전에는 너에 대한 아무런 보상은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선비핵화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 계속 그 밀어붙였던 단계적 동시조치라는 것을 받아들인 셈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 합의문만 놓고 보면. 왜냐하면 합의문의 순서도 첫 번째 일항이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개선해 수립할 것이다. 김정은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김정은이 제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하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는데 뭐 그게 맨 1항에 돼 있고요. 그게 노력한다. 2항이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도 김정은이 계속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되면 3항에 비핵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논리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앞에 서문에서도 서문도 미국이 안전담보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면 비핵화를 추동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문에도.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구조는 체제 보장과 평화 체제가 해서 평화 공존이 되고 북미 사이에 관계가 돼서 신뢰가 형성이 되면 비핵화가 추동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완전히 김정은의 논리 구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10분이 너무 짧아서 너무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내용도 그 단계적 동시 조치라는 걸 제가 왜 이게 관철이 됐다고 보냐면 그 합의문은 없지만 지금 트럼프가 떠버리고 있는 게 성과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미사일 실험장 폐쇄하겠다고 그러는데 미사일 실험장 폐쇄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교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정은의 그 요구대로 된 겁니다. 내가 하나 할 때마다 너 하나씩 달라. 동시 교환 조치거든요. 액션 투 액션 아닙니까? 이걸 안 하겠다고 트럼프가 큰소리 쳤었고 이걸 안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자신만만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등가 교환도 아니죠. 미사일 동창리 폐쇄하는 거하고 한미 훈련 중단이 어떻게 등가 교환입니까? 트럼프가 무식한 것이죠. 어? 저는 완전 속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내준 게 저는 전혀 없어요. 오토원벽 풀어주고 아니 오토원벽 죽고 나서 그 미국인 3명 풀어준 게 그게 내준 겁니까? 갖고 있더니 그냥 풀어준 건데 트럼프는 그것도 고맙다고 내가 돈 한 푼 안 주고 받아왔다.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제가 볼 때 완전히 덩치값을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언론에 좀 보도가 났습니다만, 싱가포르 도착해서 6.12 정상회담 그 직전 새벽까지 최선희하고 성킴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끝까지 김정은이 버티기를 한 거죠. 죽이려면 죽여라. 누가 아쉽겠냐. 11월 중간선거에 똥줄 타는 건 트럼프 너다. 합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막판에 합의한 게 그러면 후속 고위급 협상을 하는 정도로 다시 논의를 이어가자 정도로 합의를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김정은의 이 맷집과 버티기에 트럼프는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거기까지 가서 또 합의를 안 하고 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김정은이 내준 게 이제 유해송환이죠. 유해송환. 이것도 트럼프는 뭐 엄청난 성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 유해송환을 해주기로 했다.
유해송한 북이 한두 번 했습니까? 북미 간의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유해송환이요. 시체 뱉고 찾아서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주잖아요. 몇백만 달러씩 받고 주는 겁니다. 아, 죽어있는 미군 병사 찾아가지고 주는데 그게 뭐 북한이 뭘 양보한 건데. 그걸 트럼프는 성과라고. 그게 딱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에 당장 실행될 수 있는 이행 조치는 딱 하나입니다. 그 유해송환이에요. 앞에는 전부 뭡니까? 추진한다, 노력한다, 노력하기로 했다. 25년 동안 노력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 액션은 유해송환이에요. 유해송환. 저는 황당하다고 봅니다. 유해송환은 그동안에 북미 간의 핵협상을 20년 동안 해왔지만 핵협상 기간 중에 북한이 미국한테 보여준 선의의 표시를 항상 해왔던 겁니다. 이건 합의만 작성도 안 해도 돼요. 참 답답한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트럼프 착각과 무지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아까 답변 와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름이 떠버릴 줄 알지 구체적인 이 데이터나 구체적인 이 자료들을 안 본 것 같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창리 폐쇄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같은 등가의 교환으로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땐 모르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동창리 잘 아시잖아요. 이건 이미 북한에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동창리가 우리 전 세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대포동 미사일 쏠 때입니다. 대포동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설치해놓고 가림막으로 막아놨다가 쏘니 많이 하면 대포동 1호, 2호 쏠 때예요. 그 인공위성 시험 발사할 때. 그 뒤로 쓴 적이 없어요. 왜? 이미 다 완성해가지고 이동식으로 텔이라고 그러잖아요. 텔 다 하시잖아요. 이동식 발사대로 뻥뻥 쏘는데 뭘 이게 뭐가 필요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텔로 다 쏘고 야간에도 쏘고 순환비행장 낮에도 쏘고 산에서도 쏘고 동창리 폐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한 번 썼던 게 작년에 그 백두 엔진이라고 미사일 대형 출력 엔진 실험할 때 한번 그 화염 그 출력 한번 해본 거야. 출력 거기서 이거 그냥 쓸모없는 것입니다. 풍계리랑 거의 비슷한 거죠. 예, 미래의 핵과 ICBM은 안 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핵화를 얘기할 때는 미래의 핵과 현재 핵과 과거 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 핵은 포기하는 게 쉽죠. 왜? 다 만들었는데 더 안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풍계리 폐쇄하고 동창리 폐쇄하는 것은 미래의 핵과 ICBM을 안 하겠다는 의지예요. 왜? 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현재 핵, 현재 핵물질, 현재 핵 과학자, 현재 핵시설 이건 어떻게 할 것이며 가장 어려운 과거 핵 아닙니까? 50개라고 뭐 60개, 50개, 40개라고 하는 핵폭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이야기가 없잖아요.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뭐 근데 보니까 그 안에 이면에 뭐가 약속이 돼 있었을 것이다. 두고 보자. 세상에 외교가 문서로 아닌 것 그 외교가 아닙니다. 그 두 정상이 만나서 말은 무슨 말을 못합니까? 다 하죠. 저도 제 와이프 만나면 말로는 다 하지. 필요한 뭔 말을 못해. 아, 나 결혼만 하면 내가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저 지금까지 부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외교는 문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도 똑같은 합의문은 자국어로 쓰고 그다음에 영어 쓰면 영어도 또 해석이 다를까봐 불어로 또 쓰고 그러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이게 뭐 그게 아니고 뭐 구두 약속은요 부질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블러핑일 수도 있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뻥을 치는 수도 있고 그걸 믿고 나 트럼프가 이렇게 무식한 놈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합의문 문서는 아까 말씀 외교는 문서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몇 개 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한 걸 가지고 구두 약속은 절대 합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발뺌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자식이 말한 것은 한미훈련 중단도 지도 구두로 말을 한 것 같고 동창립에서도 김정은이 구두로 말해준 것 같아.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문재인하고 상의도 안 한 거지. 응?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더 중요한 건데 물론 낙관적 전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낙관적 전망이. 저는 낙관적 전망은 딱 한 가지 경우라고 봅니다.
72년에 닉슨이 마오쩌둥 만난 것을 이걸로 보면 돼. 그리고 그 뒤에 79년까지 7년 동안 수없는 협상을 해서 79년 1월 1일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공식화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72년에 닉슨이 베이징을 방문한 다음에 79년에 미중 관계 수교까지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미국은 대만을 버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미국이 한국 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왜 우리가 북한 편에 서서 김정은이가 개혁개방의 의지가 있고 주한미군 철수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새로운 부자나라가 될 것이다. 그건 김정은 생각에서는 정말 좋은 시나리오지.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그놈들은 핵무기를 50개 갖고 있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제가 선거 끝나 총과 참패 때 이러는 게 아니고 민심은 민심이고 민심이야 근데 매일 변하는 겁니다. 72년에 닉슨과 마오쩌둥의 만남처럼 그때도 합의문이 대충 애매한 거 있어요.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세계 질서에 부합하는 이 합의문이 애매한 거야. 그렇게 시작하면 돼. 그래서 그걸 서론으로 해서 아까 이gun 교수님 말씀 그걸 시작으로 해서 꾸준한 협상 끝에 79년에 수교를 하면 돼요. 근데 미중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그 패턴으로가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그 패턴으로 갈 경우에는 전제되는 게 딱 두 가지. 하나, 미중 관계 정상화할 때 미국이 중국을 국교로 수립해서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를 다시 내줬을 때 절대 핵무기 포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미 개발한 원자폭탄, 수소폭탄, ICBM 그들 인정해주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중국이 수백 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 대만을 버려야 돼. 왜냐하면 중국이 분단의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차이나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려면 대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72년에 닉슨과 마오의 만남처럼 이걸 우리가 내가 100번 양보해서 낙관적인 시작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역사적 고민거리를 주는 거다. 북한이 개혁기반의 길로 나가서 잘 살면 좋죠. 근데 그 잘 사는 게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 체제로 데려오면서 잘 사는 것이지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수령 독재가 유지된 상황에서 개발 독재를 가면서 잘 사는 게 뭘 우리가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뭐가 되는데. 나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해설하는 사람이 난 북한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어. 북한 엘리트는 그게 너무 좋은 방법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고민해야 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한반도 외교안보에서 뭘 최고의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목표로 하는지 지금 고민해봐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비핵화를 최고 목표로 하는 건지 저는 비핵화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하든가. 난 그랬으면 좋겠어. 비핵화 아닙니다 우리. 그냥 북한 개혁개방 시켜주고 평화공존 하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럼 그렇게 솔직하게 하든가. 이재명처럼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발. 누가 바람피고 뭐라고 그래? 왜 거짓말로 여자를 나쁜 년으로 몰아가. 정말 뻔뻔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는 이제는 비핵화를 과연 할 건지 말 건지 국민 앞에 솔직히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현혹시키거나 거짓말하거나 되는 것처럼 떠버리지 말고. 평론가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비핵화를 포기해도 된다고 봐요. 그럼 비핵화를 포기하려면 이제 비핵화는 안 되고 이거 포기할 텐데 그만큼 우리 국방을 더 강화해서 한미동맹 튼튼히 해서 저 북한 애들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못 쓰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든가. 핵이 있다고 우리가 위협받는 건 아니잖아요. 핵을 못 쓰게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 내부가 이미 뭐 엉망인데 뭐 청와대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뭐 안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와대 주인이 전쟁하지 마. 그럼 못 하는 거죠. 대통령 잘 뽑아야 된다니까.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부가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포기도 좋다고. 저도 예전에도 비핵화를 선반위 올려놓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비핵화가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DJ에 놓으면 때는 비핵화가 가능해요. 열심히 했으면 가능했어. 이제 북한은 핵을 이미 가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한테 비핵화가 안 되는 걸 뭐하러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협상을 하고 난리를 치냐고요. 비핵화를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근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것도 아니고 비핵화가 영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평화공존 좋습니다. 평화체제 좋고 종전선언 좋고 평화공존 좋아요. 그리고 북한이 개혁개방 가는 거 다 원하죠. 문제는 평화공존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원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해서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가 지어지고 맥도날드가 들어가고 아까 동맹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북미 동맹 관계까지 가고 이렇게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래,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비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